미라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창밖으로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된 지도 벌써 5년. 또 멍하니 앉아있네. 가을이 깊어가는데 감기 조심해야지. 미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의 간호사 생활이 몸에 배어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간호사처럼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은퇴 후 부산에서 가까운 이 작은 해안 도시로 이사 온 건 새로운 시작을 꿈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도시의 번잡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넓은 바다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지만 그 넓은 바다만큼 커다란 외로움이 미란의 가슴을 채웠어요. 오늘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까?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두 아이들은 모두 해외에 정착했습니다.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에는 아이들 학교 일정 때문에 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내년 여름에 꼭 갈게요. 그 순간 미란의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변함없이 밝게 유지했어요. 괜찮아, 걱정 말고. 너희들 바쁜 거 알고 있어. 건강만 챙기면 돼.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미라는 마을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오전 시간에 가서 혈압을 재고 영양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오랜 간호사 경험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미란 씨, 덕분에 혈압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말에 미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는 기쁨은 30년이 지나도 변함없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약 잘 드시고 꾸준히 산책하세요. 그날도 평범한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던 중 갑자기 비닐봉지가 찢어져 사과들이 바닥으로 뒹굴었어요. 아이고, 무릎이 아파 쉽게 몸을 숙이지 못하는 미라는 난감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식간에 주웠을 텐데 65세의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사과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과 여기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노인이 그녀에게 사과가 담긴 봉지를 건네고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마른 체격,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란이 봉지를 받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무거운 건 조심해서 들어야 해요. 몸도 소중한 짐이니까. 그 말에 미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걱정했지만 정작 자신을 걱정해 주는 말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물결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슬쩍 웃더니 천천히 걸어갔어요. 미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네. 미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노인을 생각했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작은 해안 도시에서 밀려오는 외로움의 파도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미라는 거실 창가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왠지 그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미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은 보건소 가는 날이지. 미라는 캘린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설레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보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얼굴에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보건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미라는 놀라움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만난 그 노인이 보건소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는 기쁨과 낯선 이에 대한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제 그 사과. 미란이 입을 열자 노인도 그녀를 알아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 할머니.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귀여운 별명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는 항상 박 선생님이라고만 불렸던 터라 이런 친근한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안전관리 봉사를 하게 됐어요. 상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손을 내밀자 미란도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미란은 상철의 손등에 깊은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의 본능이 즉시 살아났어요. 저는 박미란입니다. 전에 간호사였고 이제는 여기서 건강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각자 맡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미란의 시선은 자꾸 상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70세라고 했어요. 예전에 소방서에서 안전교육 담당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역 소방 안전교육에 참여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에 화상 자국이. 미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소방관이었다면 화재 현장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궁금증이 커졌지만 첫 만남에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철이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같이 점심 드실래요? 보건소 근처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네, 좋아요. 국수집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미라는 젓가락으로 국수를 살짝 휘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네요. 소방관 일하시면서 다치신 건가요? 상철은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순간 흐려졌어요. 오래된 상처예요. 화재 현장에서 생긴 거죠.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지만 미라는 간호사로서의 직감으로 그 뒤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이 오래된 아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간호사로 30년 일했다고 하셨죠.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겠네요. 상철의 질문에 미라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도왔다기보다는 환자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삶과 죽음, 고통과 희망에 대해서요.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환자를 잃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하지 못했던 생명들. 그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이었지만 둘 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미라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보건소 봉사활동 후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끔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미라는 집에서 담근 생강차를 작은 병에 담아 상철에게 건넸습니다. 요즘 기온 차이가 심하니 이거 드세요. 감기 예방에 좋아요. 상철은 놀란 듯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받는 선물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도 자신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한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말라있던 땅에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마을 약국 앞을 지나가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국 문 앞에 최영수 약사가 서 있었어요. 항상 단정한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미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지낸 5년 동안 영수의 약국에서 약을 자주 샀고 가끔 건강에 관한 조언도 나누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미라는 간호사의 눈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수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철이란 사람이랑 자주 어울리던데. 미란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될 줄은 몰랐어요. 네, 보건소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란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영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사람 소문이 안 좋아. 미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철 씨가 예전에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실수로 큰 화재를 일으켰대요. 여러 사람이 다쳤고 심지어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미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철의 손등에 있던 화상 자국이 순간 떠올랐어요. 그렇게 큰 사고를 냈으면 뉴스에도 났었을 텐데. 미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15년 전 일이에요. 그 후에 그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났다가 최근에야 돌아온 거라고 해요. 영수의 말을 들으며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상철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진실함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경험에서 오는 직감이 영수의 말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미란 씨 같은 분이 속을까봐 말해주는 거예요. 영수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만 남기고 약국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상철과의 추억과 영수의 경고가 계속 충돌했습니다.
정말일까? 미라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따라 거칠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다음 날, 미라는 보건소 봉사 시간을 바꿨습니다. 상철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현관문 앞에 놓인 생강차 병도 그대로 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편함이 자리 잡았어요. 간호사로서 믿었던 직감과 영수의 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 통로에서 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철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미란이 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상철은 인사를 하려다 말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상철을 쫓아 나가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알기 전에는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고민하던 중 마을 게시판에서 해변 축제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축제였구나. 매년 열리는 해변 축제였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포스터 하단에 응급처치 부스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라는 망설임 없이 자원봉사자로 신청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였고, 혹시나 상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축제 준비를 위해 미라는 오래된 응급처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30년 간호사 생활 동안 써온 메모와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그것들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있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의 바다는 이제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해변 축제가 열리는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다 향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응급처치 부스에서 봉사할 예정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미라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선명한 눈빛이 그녀의 얼굴에서 빛났어요. 30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담담하게 대처해온 간호사의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상철에게 다가갈 계획이었어요. 해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채로운 깃발과 풍선들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어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응급처치 부스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상처 치료와 혈압 체크, 건강 상담을 맡게 되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주변을 살피며 상처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나 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미라는 봉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손길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30년의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한 주민의 말에 미라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즉시 깨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미란이 소리를 따라 달려가 보니 한 노인이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철이었어요. 그 순간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철 씨, 괜찮으세요? 미란은 즉시 전문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어요. 상철은 의식이 희미했고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상철의 목소리는 숨이 가빠 끊어질 듯 했습니다. 심장 발작이 의심되었어요. 미라는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19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저 부스에서 응급 키트를 가져와 주세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상황, 그것도 오해로 인해 멀어진 후였습니다. 제발 버텨요. 미라는 상처를 안정된 자세로 눕히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30년간의 훈련으로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숨을 쉬어요. 저와 함께요. 들이쉬고 내쉬고. 미라는 상철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구급대가 도착했고 상철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훨씬 위험했을 거예요. 미라는 병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병원 의사였어요. 정말 완벽한 대처였어요. 간호사셨나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일했어요.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분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 말에 미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의 거짓말을 믿고 상처를 피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미란이 병문안을 갔을 때 상철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란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미란 씨 덕분에 살았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미란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상철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예전에 소방관으로 일하실 때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서 사람이 다쳤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상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그는 소방서에서 안전교육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한 공장에서 화재 예방 점검을 마치고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했지만 공장주가 비용 문제로 조치를 미뤘어요. 내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결국 일주일 후 그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한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안전교육에 매달렸던 거죠. 미라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상철의 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은 그날 불길 속에 뛰어들어 다른 근로자들을 구하려다 생긴 것이었어요.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였습니다. 미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수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철의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확인도 안 하고 의심했던 거. 미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상철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오해는 풀렸으니까요. 며칠 후 상철은 퇴원했습니다. 미라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바닷가 작은 집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 씨, 상철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작은 식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라는 영수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이 오해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약국에 들렀을 때 우연히 영수의 조수가 말했어요. 영수 씨가 저한테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상철 씨랑 친해지는 걸 보고 질투했나 봐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쉽게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해요. 확인도 안 하고 믿었던 거.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해는 풀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서로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라는 30년간의 간호사 생활에서 겪은 기쁨과 슬픔, 자신의 삶을 환자들에게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행복은 뒤로 미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환자가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하지 못했던 생명들, 그 기억은 아직도 저를 괴롭혀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그의 거친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이 미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날 공장에서 조금만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직업은 달랐지만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졌던 무게감은 동일했어요. 그 이해가 두 사람을 더 깊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상철은 미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마을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는데. 미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5세의 데이트 준비를 하다니. 식당에 도착하니 상철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따스해졌어요. 부끄럽네요. 이런 건 처음이라. 상철의 수줍은 미소에 미란도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마치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이 신기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가을밤 바다는 고요했고 달빛이 잔잔한 파도 위에 반짝였어요. 미란 씨, 상철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젊어 보였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65세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미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어요. 2달 후 미란과 상철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란의 딸 수진이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날아왔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가 봐.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상철은 미란을 데리고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 기념으로 심었어요.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도 함께 늙어가자고요. 상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조개 껍데기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해변에서 주워 직접 다듬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기쁨.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간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 누군가가 그녀만을 위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 사람은 소나무 아래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썰물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미란 씨, 이렇게 늦게 만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비록 짧다 해도 그 어떤 긴 시간보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미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5년이든 그보다 더 짧든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2 사람은 해안가의 작은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보건소에서는 나란히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미란이 혈압을 재면 상철이 안전 교육을 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철의 심장 문제로 병원을 찾기도 했지만 미란의 전문적인 간호 덕분에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변에 심은 소나무는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란과 상철도 그 나무처럼 함께 뿌리를 내렸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구나. 미라는 종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5세에 찾은 사랑이 20대의 그것보다 깊고 성숙하다는 것을. 해안가에서 만난 인생의 2번째 봄은 첫 번째보다 더 아름다웠어요.